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셨나요? 충분히 잤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은 텅 빈 것 같고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그 깊은 곳에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정한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인 척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신호 말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가면을 쓰고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칼 융은 이런 상태를 매우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낸 가면, 즉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처음에는 우리를 보호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질식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 가면과 동일시되기 시작하고 진정한 자아는 어둠 속으로 밀려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직장에서는 완벽한 직장인, 집에서는 완벽한 부모나 배우자, 친구들 앞에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누가 진짜 나인지 모르겠다는 공허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지치고 좋아하던 일들도 더 이상 재미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사회의 기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깊은 공허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피로, 정신적 고갈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피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는 몸의 피로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피로입니다. 몸의 피로는 휴식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영혼의 피로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배신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작은 배신을 자신에게 저질렀나요?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진심이 아닌 미소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온 것은 아닌가요? 이런 작은 배신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깊은 피로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고 다시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영혼의 피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상한 현상들을 살펴봅시다. 충분히 자고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별일 없이 지낸 하루인데도 저녁이면 기진맥진해집니다. 좋아하던 취미 활동도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더 깊은 갈등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과 실제로 살고 있는 삶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국의 중년 여성들을 보면 이런 현상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과 욕망을 뒤로 미루고 살아온 세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이 보이고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말들만 입에서 나옵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의 역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자신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공허감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찾아오는 허무함. 이 모든 것이 영혼의 피로의 징후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상태는 개성화 과정이 중단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인데 우리가 사회적 역할과 기대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이 과정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꿈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그리고 깊은 피로감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 즉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일은 점점 적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어보셨나요? 누군가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지어보신 게 언제인가요?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영혼의 피로는 바로 이런 상태에서 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아닌 누군가인 척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 없는 식물처럼 겉으로는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피로가 단순히 몸의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영혼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의 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가장 흔한 증상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힘들고 하루 종일 무기력감에 시달립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자면 더 피곤해지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무뎌짐입니다. 예전에 즐거웠던 일들이 더 이상 재미있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깊이 슬퍼하지 못합니다. 마치 감정의 두꺼운 막이 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감정을 너무 오래 억압해온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의미 상실감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성공이나 성취도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는 관계에서의 소외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무도 진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도 진짜 자신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적 증상들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소화 불량, 불면증, 근육 긴장 등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의 상태를 매우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영혼이 아프면 몸도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자아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용어로 설명하면 우리는 페르소나와 너무 동일시되어 있고 진정한 자아는 무의식 깊숙이 억압되어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의 가면, 가정에서의 가면, 친구들과 있을 때의 가면. 이 가면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면 가면과 진짜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면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게 되고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의 독특함보다는 조화와 적응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튀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모범생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신의 모습을 숨겨야 했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가면을 써야 했습니까? 대학에 가서도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학생 능력 있는 직원, 완벽한 연인, 이상적인 배우자, 훌륭한 부모. 이 모든 역할들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여성들은 이런 압박을 더욱 크게 받습니다. 결혼 후에는 좋은 아내, 현명한 어머니 효부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자신의 꿈과 욕망은 뒤로 미루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가장으로서의 책임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강하고 의젓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약함을 보이면 안 되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이런 사회적 압력들이 점점 쌓여서 결국 영혼의 피로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가 점점 더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무의식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우울감, 그리고 깊은 피로감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이 균형을 잃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신경증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신경증은 단순히 정신적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성장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현재의 삶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혼의 피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피로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추구해온 목표들, 내가 중요하다고 여겨온 가치들, 내가 맺어온 관계들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진정한 자아를 찾아내는 것은 마치 먼지가 쌓인 보물 상자를 열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어렵고 때로는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관찰입니다. 하루 종일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어떤 순간에 진짜 내 모습이 나왔는가, 어떤 상황에서 가면을 쓰고 있다고 느꼈는가,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관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회의에서 동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인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기억해 두세요. 왜 나는 진짜 생각을 말하지 못했을까? 무엇이 두려웠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우울하거나 화가 났을 때도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한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친구들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내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친구들 앞에서는 항상 강한 사람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약하고 불안한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패턴을 알아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면을 쓰는지, 왜 그런 가면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짜 감정들, 억압해왔던 욕망들, 부인해왔던 두려움들이 표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을 열었을 때 나오는 먼지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막히고 눈이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야 깨끗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런 과정을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서 무의식 속에 숨겨둔 자신의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약함, 이기심, 분노, 질투, 두려움 등이 모두 그림자의 일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완벽주의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더욱 철저히 숨기려고 합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아이들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쁜 모습은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계속 억압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평소에 항상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폭발하거나 늘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깊은 우울에 빠지는 것도 이런 현상의 한 예입니다. 영혼의 피로는 바로 이런 내적 갈등에서 오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의 그림자 사이의 갈등,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 사이의 갈등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그리고 점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친구가 어떤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을 때 정말 보고 싶지 않다면 정중하게 거절해 보세요. 동료가 점심 메뉴를 물어봤을 때 정말 먹고 싶은 것을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이런 작은 진실성부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피곤하다는 것, 화가 났다는 것, 실망했다는 것도 표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점차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직장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정성을 표현해 보세요. 물론 직장은 개인적 관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다른 사람인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갑자기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융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것은 개성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개성화란 우리가 점점 더 완전하고 통합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 페르소나와 그림자, 개인적인 자아와 집단적인 역할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여정에서 꿈은 매우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 꿈에서도 그와 관련된 상징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끝없이 달리고 있는 꿈,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찾을 수 없는 꿈길을 잃고 헤매는 꿈 등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꿈들은 현재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무의식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꿈 어린 시절에 순수한 모습이 나오는 꿈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꿈 등은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꿈에서 기억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단편적인 이미지들만 기억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 안에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명상도 영혼의 피로를 치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의 감정 생각,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과거의 후회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들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말입니다. 이런 관찰을 계속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평소에 듣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입니다. 창작 활동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듣기, 춤추기 등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작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 잘하지 못해. 같은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창작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억압된 감정과 생각들을 표현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곳에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상황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화가 날 때는 거친 선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슬플 때는 그 슬픔을 글로 써보세요. 기쁠 때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 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자신과 친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다양한 면모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과의 교감도 영혼의 치유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인공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형광등, 불빛 자동차 소음 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우리의 자연적인 리듬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산책, 등산, 바닷가, 걷기, 공원에서 나무 보기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인위적인 시간에서 벗어나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세요. 나무는 빨리 자라려고 조급해 하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잎을 떨어뜨립니다. 각각의 과정을 충실히 거치면서 성장합니다. 우리도 이런 자연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다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끝없이 넓은 바다를 보고 있으면 일상의 작은 걱정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는 것도 명상의 한 형태입니다. 구름이 계속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계속 변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무상의 이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관계의 정리도 영혼의 치유를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들을 점검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항상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반대로 내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세요. 이런 관계들이 우리의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가족 관계도 재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개인적 공간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특히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는 개인의 독립성보다 가족의 화합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합은 개인의 억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진정한 자아를 존중받을 때 더 깊은 사랑과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꿈과 기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와는 다른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 역할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도 결국은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모든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직장은 생계를 위한 곳이지만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자신을 완전히 숨기고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영혼의 피로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는 개인적인 관계와는 다른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인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직장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완전히 맞지 않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일입니다. 경제적인 현실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영혼의 피로에서 회복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치유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억압해왔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 고름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상담사나 치료사와 함께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볼 수 없는 맹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심리 상담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리 상담은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자기 성장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서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상담실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태도입니다. 특히 융심리학에 기반한 분석적 심리치료는 증상의 완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꿈 분석, 적극적 상상법 모래놀이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무의식과의 소통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자를 만나더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영혼의 피로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진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래 자신이었던 진정한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사회의 기대와 규범에 완전히 길들여지기 전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에 흥미를 느꼈고, 어떤 꿈을 꾸었나요? 물론 어른이 된 지금 그때와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순수함, 호기심, 열정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영혼의 피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런 본질적인 모습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통합된 인간이 되어갑니다. 겉모습과 속마음이 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생각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개성화의 목표입니다. 개성화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를 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감정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남들의 인정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들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대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은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기존의 관계들이 변화하고 일부 사람들은 변화된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과정입니다.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변화된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됩니다.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관계입니다. 영혼의 피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피로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용기를 내어 변화의 여정을 시작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와 연결된 삶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 깊은 만족과 평화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입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여정을 용기 있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될 진정한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영혼의 치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것은 그 사람 주변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하고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기존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보다는 행복을 소유보다는 경험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기성세대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방식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풍요를, 외적 성취보다는 내적 성장을, 남들의 인정보다는 자아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가족의 책임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약들 속에서도 조금씩 진정한 자아를 표현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계속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진정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혼의 피로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진정한 자아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배우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잘 배우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약점도 사랑하고 자신의 꿈과 가능성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사랑이 바탕이 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가능해집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윤군 이런 상태를 개성화의 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인이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때 그 개인은 동시에 인류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과 가능성을 발휘할 때 세상은 더 다양하고 풍부한 곳이 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이런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이념도 결국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해야 다른 사람의 고통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을 깨우치는 것이 곧 중생을 구제하는 길입니다. 유교의 수신제가치 국평천하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먼저 자신을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바로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는 순서입니다. 개인의 성장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전통적 지혜들과 융의 현대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의 실현은 개인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피로에서 벗어나는 여정을 시작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지가 정해진 여행이 아니라 과정 자체가 목적인 여행이라는 점입니다. 언젠가 완전히 도달해야 할 이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더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직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선형으로 때로는 원을 그리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길을 잃어도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일부 사람들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역할과 관계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변화를 반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자신의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의 변화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때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나는 아직 멀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여정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변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자신에게 맞는지, 무엇이 맞지 않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윤근 실패와 좌절도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히려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도전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영혼의 피로에서 회복되는 징조들도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쉬워집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둘째,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쁠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슬플 때 깊이 슬퍼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관심사가 다양해집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아집니다. 넷째, 관계가 깊어집니다.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명확해집니다. 여섯째, 직관이 발달합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도 무엇이 옳은지 마음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 자연스러워집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의 리듬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여덟째,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본인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아,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 용서입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후회하기보다는 감사하세요. 그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 진정한 자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으로 산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관계가 파탄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삶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어집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여기서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영혼의 치유는 또한 창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억압되면 영혼이 피로해집니다. 반대로 이 에너지를 표현하고 발산하면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창작이라고 해서 반드시 예술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는 것, 정원을 가꾸면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모두 창작입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창작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만들고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하지 못해도 즐겁게 창작합니다. 우리도 그 순수한 창작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창작을 할 때는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잘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세요.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이 형태를 갖추어 나오는 신비로움을 느껴보세요. 몸과 마음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영혼의 피로는 종종 몸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몸을 건강하게 돌보면 마음도 치유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몸 돌보기는 단순히 건강 관리가 아닙니다.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몸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섬세하게 느껴보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는 쉬어주고, 배고플 때는 맛있게 먹고, 움직이고 싶을 때는 운동을 하세요. 몸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무시하고 억지로 참는 것은 영혼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요가 태극권 기공 같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운동들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운동들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사지나 아로마 테라피 같은 치유적 접근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긴장된 몸을 이완시키고 감각을 깨우는 것도 영혼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얕게 쉽니다. 의식적으로 깊고 느린 호흡을 하면 마음이 진정되고 몸이 이완됩니다. 음악도 영혼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맞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슬픈 음악을 들으며 슬픔을 느끼는 것, 기쁜 음악을 들으며 기쁨을 표현하는 것도 치유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의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독서도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영감을 얻기 위한 독서입니다. 시, 소설, 에세이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엿보고 자신의 감정과 연결시켜 보세요. 특히 융의 저서들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인간의 정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꿈의 분석 상징의 의미, 개성화 과정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행도 영혼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서 고정된 사고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동네를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는 관광지를 보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평소와 어떻게 다른지를 관찰해 보세요. 종교나 영성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종교는 오랫동안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다뤄온 지혜의 보고입니다.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 기도, 참선 등의 영적 수행들은 모두 진정한 자아와의 만남을 추구합니다. 이런 수행들을 통해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맹신은 금물입니다. 자신에게 맞는지 신중히 판단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검증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치유는 궁극적으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바탕이 될 때 진정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 연민과는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나는 불쌍해 라고 생각하며 피해자 의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 사랑은 나는 소중해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키우려면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와 같은 긍정적인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상황,
다른 능력,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독특함과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실수를 했을 때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는 학습의 기회이지 자신을 비난할 이유가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도 자기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어둠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모두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존재에 대한 사랑은 삶 자체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입니다.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우주에서 의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바람이 부는 것,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거대한 생명의 네트워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작은 걱정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존재의 소중함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피로에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은 이런 깊은 연결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연결, 타인과의 연결, 자연과의 연결, 그리고 더 큰 존재와의 연결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 자신이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삶의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거창한 목적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 순간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발휘할 때 세상은 더 다양하고 풍요로워집니다. 획일화된 사회가 아니라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한국 사회도 이런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개성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정신 건강의 중요성, 다양성의 존중 등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입니다. 가면을 벗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이미 완벽합니다. 다만 그 완벽함을 가리고 있는 가면들을 하나씩 벗어나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목소리가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피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용기 있게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